네, 첫 번째 질문은 전세 살까 매매할까? 단순하지만 참 어렵습니다. 내가 그냥 남의 집에 그냥 전세로 살까 아니면 이참에 사버릴까 이 얘기인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당분간은 전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. 아, 그렇습니까? 집값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더라도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 그 낮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돼버립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떨어진다면 당분간 전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. 지난해 12월 21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을 내놨죠. 네. 2017년도 12월 11일 날 내놨습니다. 네, 네. 임대주택 등록을 한 이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어요. 네. 연간 5% 이상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당분간은 전세로 눌러 앉는 게 어떤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십니까?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. 이렇게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할 때 네. 이제 조정 내지는 침체를 보일 때가 네.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기회가 될 수 있다. 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. 우선 이제 집값은 당분간은 그렇게 급등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. 예. 다행한 일이죠. 또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는 특징이 있어서 네. 같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. 아. 그리고 거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대오를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. 그런 점은 좀 안심이죠. 주거복지 측면에서. 다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실패하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 그러면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거나 불안하다가 네. 막상 집값이 이렇게 하향 조정 또는 조정 침체기에 접어들면 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꼭 역발상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. 우리가 저점 매수, 고점 매도잖아요. 예. 내 집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적어도 무릎에서 사서 네.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매입할 때가 아니에요. 공격적으로. 네. 그러나 장기적으로 집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입니다. 네. 그래서 다음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주거복지, 주거안정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분양 물량도 많고 깡통주택, 깡통정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? 네, 그래서 이러한 소위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공매에 나오는 물량이 꽤 늘어날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많거든요. 네.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20~30% 싼 가격에 경공매 물량을 노리는 것. 지금 이런 기회가 내 집 마련에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저는 반대하는 게 좀 있습니다. 우리 고정환 박사가 말씀하신 공경매 같은 경우는요.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불과 6개월, 1년 전에 평가했던 거기 때문에 고평가된 물건입니다.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. 전세로 다시 한번 얘기를 돌리면 네. 그 전세를 좀 사시다가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집을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? 라고 아까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.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전세도 걱정이에요. 요즘에 역전세, 깡통전세 이 얘기 나오거든요. 네,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지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의 전세가 6천, 7천, 8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집값을 거의 추격하다 보면은 이게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는 수요자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. 금년 1월 달에 송파에서 헬로시티가 10,000가구 정도가 입주 잔치를 벌였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를 구하지 못해서 깡통 전세가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깡통전세 얘기할 때 네. 지난번에 부동산 경기 막 올라갈 때 갭 투자한 분들 때문에 또 깡통전세가 있다.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죠.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들이 보면 몇십 개씩 보면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랐죠. 또 대출이 안 되죠. 또 전세값 내리니까 당연히 깡통 전세, 또 깡통 주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.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에서도 화성이나 평택이나 남양주,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좀 많아요. 이거 좀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정말 뭐 돈을 못 돌려주거나 못 받게 되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. 대처 방법도 좀 있을까요?
우선은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상표로 나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SIG 그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게 좋고요. 이 비용이 좀 나옵니다.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서 전세 금액과 선순위 채권을 합쳐서 매매 가격을 조사해본 그 가격과 갭이 60% 이하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따지고 보면 이제 직장 가까운 곳이나 이런 데를 얻게 되거든요. 그런데 다음에 내가 향후에 집을 살 걸 생각하고 전세를 얻을 때는 방법을 좀 달리 취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때는 그러면 내가 집 살 그 지역에 전세를 일단 들어가 보는 그런 방법이 좋을까요? 네, 그런데요.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전세를 얻을 때 네. 반드시 이곳이 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야 돼요. 네. 왜냐하면 매매까지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런데 현실을 보면 보통 전세를 얻을 때 이렇게 복잡한 미래 설계를 하지 않고 우선 처갓집 주변에 얻어요. 애 맡겨야 되니까. 네, 우선 편리하고 직장도 가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? 우리나라는 보통 40세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, 8년 이런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을 한 40% 가량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세를 얻는 곳이 평생 내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.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도 보고 또 미래에 내가 오래 살 곳이 어디인가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세 지역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한 번 이사를 들어가면은요. 보통 5년, 10년이 아니라 계속 삽니다. 자기가 살던 지역을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. 예.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거래됩니다. 재개발, 재건축 그렇게 30년 된, 40년 된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전세를 살아보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항상 새 아파트, 새 주택을 구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. 네. 잘못하면은요, 결혼해서 20년만 또 30년만 그 지역에 살면요, 나이가 들어서 새 집 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. 평생 혼집에 살다가 맙니다.